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내년 초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내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 보수우파 정치권은 통합이냐 아니면 선명성이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월 말 3월 초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이후 2020년 4월 총선 전까지 야권은 새 판을 짜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새 판 짜기는 철저히 선거와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13 지방선거를 치렀던 지난해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원내 교섭단체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한애국당 등의 나머지 야권으로 재편됐었습니다. 이 같은 구도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옛 새누리당 출신 애들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 계열 애들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눠 재편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참패로 현재의 구도가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야권은 현재의 판을 흔들고 서로 힘을 합치려 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힘을 합치는 방법에도 통합과 선거연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야권이 정계 개편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선 한국당의 새 당대표 선거가 주요 변수입니다. 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털어내고 차기 지도부를 통해 자체적으로 총선을 치러낼 역량을 회복하면 통합의 필요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시간 동안 당을 추스르고 지지도를 회복하고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동등한 2강 구도를 형성해 내려면 무엇보다 당대표에 누가 선출되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는 비박계 및 복당파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견제할 친박계 후보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세론 형성이 가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진태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파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홍준표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될 듯합니다. 홍 전 대표의 관계자는 1월 중 자서전 발간이 예정돼 있고 이 시점을 전후에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계파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결국 계파 간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이 당대표 선거의 중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계파가 승리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박계가 승리하게 되면 그간 한국당에서 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탄핵파나 복당파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박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한국당의 전통적인 당원들과 영남권 표심 때문에 당의 어떤 주자도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로 분류되는 오세훈 전 시장의 탈당 전력, 황교안 전 총리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 표명 등이 당대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무성 및 복당파들이 밀었던 김학용 의원이 나가리가 되고 친박들이 합세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지난 원내 경선에 이어 전대에서 또다시 친박계가 승리해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탄핵 찬성파를 끌어들이는 식의 통합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내 기반이 약해진 복당파들이 새살림을 꾸리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친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면 태극기 애국 세력을 주요 세력으로 하는 대한애국당과의 합당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주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현재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를 국내 한 언론과 통화에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대는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대한애국당이라며 애국당 당원들이 보수가 괴멸했을 때 전장에 나가서 싸운 전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해줘야 하는 반면 당을 박차고 떠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피난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권은 곧 공천권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친박계가 되면 애국당을 껴안아 공천하면 득표율 3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무리한 통합보다는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를 모색하는 방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우파 진영이 탄핵 문제를 놓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또 하나가 있지요. 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꾸린 뒤 예전의 국민적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사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그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은 아직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지들이 여당인 줄 알고 전투력을 상실한 채 싸울지 모르는 야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대여투쟁에 대한 성과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파 야권의 각 정파를 단순히 한 묶음으로 모으는 방식의 이른바 반문연대에 대해선 처음엔 호응을 얻는 듯하다가 가면 갈수록 그 동력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독주 양상 때문에 반문연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연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의딩이 끄딩이들을 전부 이합집산해 놓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연대를 하나로 묶는 원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이념이 주가 돼야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만 가져서는 그 생명력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반문연대로 모이자며 연대를 해놓고 그 당의 정강정책에 문재인 죽이기라고 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총선 근처 가면 문재인은 스스로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문연대한다고 깝죽거리지 말고 보다 선명한 보수파 정당을 재건하고 그에 맞는 인물들을 찾는 작업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말 우파 진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어떤 새끼가 사쿠라였는지 어떤 부류들이 배신 세력이었는지 피하 식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허약한 체질이었나를 깨닫고 아스팔트 우파로 대변되는 행동하는 태극기 집회라는 문화가 생겼고 우파들의 집회와 시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탄핵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린 아직도 김무성, 유승민 등을 우리들의 리더인 줄 알고 물고 빨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탄핵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우리 진영이 정비를 하고 체계를 갖추고 피하 식별을 맞추고 기지개를 막 펴려고 하는 찰나에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사그라들자 반문연대하자며 그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교묘한 포장술에 불과한 말장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문연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파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피하 식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더욱 선명한 자유우파의 선명성과 가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것을 갖고 외연 확장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사파이들이 저렇게 긴 시간 질긴 생명력을 갖고 정치권 및 사회 곳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하나 죽이자는 유치한 발상이 아니라 그 새끼들 대가리 속에 굳게 박혀있는 사상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진영은 무슨 바람 앞에 갈 때도 아니고 시류에 따라 춤을 추는 역겨운 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을 앞둔 올 한 해 우리 진영이 더욱 자유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모쪼록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2019년 무엇보다 우파 재건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 끝에 대세가 딱 정해지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은 물론 더 나아가 대선 승리의 길로 모두 손을 맞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